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3월 21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3월 21일 편 시작할게요. 자, 먼저 오늘도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한 번씩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특징주 상승과 하락 종목에 나눠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마리오폴에 투항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였지만,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이 전쟁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됨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EU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또다시 또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이탈하게 되면서 국내 양대 지수가 하락 나온 것으로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일정이 있는데, 그 방문 일정을 전후로 시장 상승이 다시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하락 장세에서 요즘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7,984억, 코스닥에서 593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873억, 코스닥에서 653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다시금 어질어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다시금 높아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혼조를 보였는데, 코스피에서 3,314억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12억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좀 보였습니다. 자, 3월 21일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보죠. 먼저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 두 가지는 곡물 관련주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UNI, 그리고 마지막 자연과 환경까지 총 4개의 종목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요. 한일사료와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이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움직임에 상한가 간 것으로 보이고요. 위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곡물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이렇게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UNI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반도체 업체인 에디슨 EV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UNI 같은 경우는 척추, 그리고 심혈관용 의료기기 및 전기계량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윤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생태보건 사업이랑 조경 사업, 이것 외에 기타 건축 공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부각받아서 상한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1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상승 나온 종목 총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받음에 따라 곡물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강세 보이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요, GSE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련해서 시공테크 이런 주식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싸이월드 관련주가 또 이렇게 심심할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목을 좀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니뮤직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 지니뮤직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시공테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 종목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공테크는 윤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인근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부각받아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자연과 환경도 그렇고요. 이 시공테크도 그렇고 약간 같은 맥락에서 상승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박물관, 테마파크 등의 이제 인테리어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부각받아서 상승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이
이 싸이월드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CJ E&M과 KT에서 스튜디오 지니에 1천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더불어서 싸이월드 음원 공급에 대한 이제 조건 협의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 음원 등 이제 콘텐츠 유통을 통한 음악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지니뮤직이라고 이제 KT 쪽에 이제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로서 삼성바이오가 해외 공장 설립 추진 소식을 알리면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저온 냉동 기술을 이용해서 진공 동결 건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3월 21일 하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메지온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메지온은 일단 FDA가 슈퍼폰탄을 제외한 환자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분석 내용은 사후 분석이라 이제 규제기관 규정상 이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하한가 간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FDA한테서 약간 좀 차이는 느낌이 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폰탄 수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폰탄 수술이 뭐냐면 이제 단심실을 가진 환아들에게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 바로 폰탄 수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FDA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락 나온 메지온 볼 수 있었고요. 이제 3월 21일 하락한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의 영향으로 이런 공시 등의 영향으로 하락 나온 모습이 좀 보입니다. 뭐 실적도 그렇고 공시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코스9이라든지 뭐 바이오니아,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매출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판관비가 너무 많이 사업을 좀 확장을 하면서 판관비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쪼그라들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UST도 있고 UST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지연될 예정이라는 그런 소식에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인포마크도 약간 이런 감사보고서 시즌의 영향으로 하락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간 호재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있죠. 너무 연달아서 막 상한가를 계속 찍는다던가 이런 좀 들어가기에 불안불안했던 종목들 역시나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하락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신풍제약우 그리고 서울리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주 중에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또 나오면서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 좀 유명한 데예요. 대용제약이라는 곳입니다. 뭐 물론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하락한 종목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신주 상장을 앞두고 이제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인해서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이렇게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전체적인 주식 수가 많아지고 현재 이제 기준 주가에 비해서 좀 싸게 신주를 발행을 하니까요. 또 UST 같은 경우는 그간 니켈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니켈 관련주로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감사 시즌이 문제였어요.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큰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사각형 쳐놓은 곳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 등 여부에 해당이라고 딱 기재가 되어 있죠. 얘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까지 니켈 관련 니켈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정면으로 때려 맞게 되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 섞이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테마에 관련된 주식들 건들 때는 주의하셔야 한다. 그리고 연달아 상승 나오는 종목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더 이제 매수를 했다가 괜히 물리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과 18억 원 규모의 캡슐형 세탁세제 제조사 개발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등 나왔던 종목들, 이 기대감이라든지 뭐 어떤 소식에 의해서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결국에 차익 매물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차익 매물 이슈로 인해서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유해 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그리고 방지하는 피해 감소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오늘의 특징주를 여기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항상 이제 매일 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을 한 종목이라고 앞으로 상승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차익 매물 꼭 나오는 게 바로 이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아무리 테마가 뚜렷하더라도 이런 감사 보고서, 뭐 실적이라든지 공시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데미지를 받게 되면, 악재를 받게 되면 그 역시 바로 주가에 반영이 돼서 하락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시적인 부분은 필수적으로 확인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되시길 좀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